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기침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학기는 쭉 아무래도 목소리가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오늘 수업은 잠시만요. 오늘 수업은 임금 도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금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형벌 규정이 많아요.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임금인데 약간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참 안타까웠던 사건들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별로 의도는 없었거든요. 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르면 뭔가 조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법은 모른다고 해서 용서해주지 않아요. 다만 정말로 고의가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라서 진짜 지급을 못했을 때에는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이제 그러면 좀 약간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5천 원 때문에 약간 기소의 위험이 있었던, 그러니까 형사처벌 위험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연장근로예요, 여러분.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 세 가지는 50%더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이상을. 그래서 이제 연장근로에 관한 가산임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가 OECD 1위예요. 굉장히 이제 근로 시간이 높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거의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되게 새벽에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이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일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 가정생활 유지가 좀 어렵다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취지인데, 가장 큰 게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는 이런 가산임금을 좀 지급을 해보자, 그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사 간 합의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산정 방식이에요. 어떻게 내가 가산임금을 우리 정할까? 그거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이 금액을 딱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합의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임금 미달이 뭐예요? 제가 강행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합의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합의는 무효이고,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당연히 뭘 따라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따라야겠죠. 그 얘기예요. 보시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 기준을 정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방식에 관해서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 당연히 무효이고, 그러면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운수사업법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노조도 많고 또 이제 임금 산정 방식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합의를 막 하는데 알고 보니 약간 위반인 경우,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보시면 이 각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이제 뭔지 아시죠? 노조랑 우리 협상한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게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해서 주간 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1시간.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번에 우리 협상하는 거는 9시간인데 원래 9 to 6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8시간이잖아요. 휴게 시간 1시간 포함해서.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하다 보면 차도 밀리고 하니까 연장근로가 1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거는 그냥 포함을 해버리자. 그래서 9시간인 거예요.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을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을 미달되거나,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주는 내가 보니까 5시간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주는 6시간, 7시간 못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 약정을 줬어요. 왜냐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떤 날은 뭐 4시간 했는데 또 어떤 날은 6시간 반 하고. 그럼 이걸 하나하나 다 산정하기가 좀 귀찮지 않겠어요? 어차피 월급은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단위로 지급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상계 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장시간에 월간 합계와 비교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정 근로 시간. 이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요? 소정 근로 시간? 그죠? 우리가 원래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법정 근로시간이.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5시간 이렇게 정하는 게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지 연장 근로시간인지 이 연장 근로 1시간 더 한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기억나죠? 여기서. 그러면 이 연장 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해서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 근로시간 중에 소정 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으로 산정되어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산정을 명확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얼른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사례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거 좀 천천히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PC방 케이스, 가장 쉬운 거거든요. 저는 사실 PC방을 잘 안 가서 모르는데 특히 막 많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면 PC방 보통 한 사람 근무하지 않나요? 그죠? 근로자 한 명씩 근무하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얘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왜냐면 그냥 뭐 돈 받아주고 누가 뭐 주문하면 갖다 주고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내가 사람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솔직히 사람 없으면 네가 알아서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8시간 풀로 근무를 하는데 네가 알아서 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심시간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따 보겠지만 우리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줘야 되거든요. 그거 안 주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어야 되는데 풀로 그냥 9시간 근무하도록 하면서 예를 들면 아니면 뭐 5시간 근무하도록 하면서 원래 중간에 30분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그냥 이제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그 PC방이 되게 잘 돼.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손님이. 그러면 자기는 그 1시간이든 30분이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앉아있긴 하는데 누가 오면 바로 가서 또 해줘야 돼. 뭐 주문하면 가서 해줘야지, 뭐 안 돼요 하면 또 가서 뭐 고쳐줘야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억울해서 나는 쉬는 시간은 보장을 못 받았으니까 요거 근로시간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이냐 내지는 휴게시간이냐라는 건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휴게시간 매우 중요한데 보세요.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PC방에서 일하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휴게 시간을 받으려면 1시간이든 30분이든 법에 정한 시간에 따라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앉아있지만 손님이 와요. 그러면 나는 응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쉬는 시간이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상사님이 야 너 그냥 해 별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일을 시키면 이건 근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사무직이나 뭐 이렇게 생산직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희 회사에도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 다 이제 운전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법원에 갈 때에는 법원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증인신문하는 거 아니면 그냥 가가지고 판사님이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고 그나마도 여쭤보시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냥 진술하겠다라고 하고 끝나거든요. 증인신문 같은 거야 뭐 1시간, 2시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제가 말했던 진호위 있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 좀 달라요. 그거는 예를 들어 1시간도 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질문이 나오거나 중간에 화해를 하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 저희를 이제 이렇게 법원까지 데려다 주시면 얼마 안 걸리겠죠. 기다리시는 시간이. 근데 만에 하나 진호를 간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 내지는 뭐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유롭게 막 어디 활동하거나 이럴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종의 특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자, 보시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그리고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방식, 그리고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그러니까 뭐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그냥 정말로 풀로 쉴 수 있느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 정도 등을 종합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휴게 시간은요, 일단 근로 시간 먼저 하고 뒤에서 조금 상세히 볼게요.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근로 시간 한번 봅시다. 자,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조 1일에 대한 한도, 근로 시간의 한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시간 근로가 건강이라든지 어떤 문화적 생활을 굉장히 위협해요. 실제로 하다 보면. 왜냐면 저 1년 차 때도 그랬는데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는데 퇴근을 3, 4시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일하는 게 되게 즐거웠긴 했어요. 감사하고 즐거웠지만 때로는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저도 사람들 만나고 싶고 또 제 1년 차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 능률도 저하를 시키잖아요. 피곤하니까 일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를 설정을 했는데 이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절대적 상한이 아니고 요건에,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사업장에 따라 다른데 한 주에 40시간으로 가능한 데가 있고 52시간으로 가능한 데가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게임회사들은 게임 출시할 때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그냥 뭐 몇 달 동안 밤을 새기도 해요. 근데 그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크런치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 몇 달, 갑자기 출시하기 직전에 몇 주는 거의 잠을 못 자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업종의 특성이긴 해서 그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지?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회계법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월하고 7월에 부가세 산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이런 거 산정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정말 굉장히 바빠서 또 그 시즌에는 굉장히 잠을 못 자고 엄청 오래 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52시간을 정하게 되면 업무 자체가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즌에만 갑자기 사람을 많이 채용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예외를 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연화. 보시면 괄호 안에 근로시간의 유연화나 연장근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50조 한번 봅시다. 1항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는 40시간 초과 불가. 2항에 보면 1일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초과 불가. 그 다음에 근로시간 산정할 때는 잘 보세요. 아까 휴게시간 얘기했잖아요.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백화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이 1층에 보통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내가 손님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브랜드 입장 손님이 왔는데 앞에 메이크업 제품을 파시는 분들이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손님이 갔을 때 뭔가 추천을 받는다거나 하기가 좀 망설여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요즘 백화점 몇 시? 10시 반인가? 제가 정확히 맞죠? 10시 반에 열잖아요. 그 언저리 열겠죠? 그러면 항상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수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화장을 항상 하는 거죠. 약간의 꾸민 노동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도체 설비 이런 거 들어가면 그 안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먼지
이런 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완전히 공정이 망가지거나 불량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보통 뭘 하냐면 그 여러분 TV에서 보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하얀색 옷 입고 방진복 같은 거 입고 뭐지 그 에어 샤워 같은 거 다 하고 그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혹자는 30분 넘게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근로자들이 이상하네? 이거 근로 시간 아니야? 왜냐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무조건 하래. 이게 업무의 필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런 시간은 근로 시간인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적어도 몇 분 전에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래도 근로자들이 뭐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개인이 좀 일찍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 30분 전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근로 개시 시간은 9시예요. 뭐 이러면은 그 30분 동안 내가 일찍 가 있는 시간이 과연 근로 시간일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사망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그냥 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걸 어겨서 뭐 근로감독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굉장히 이거 전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법정 근로시간 아까 봤죠. 이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은 20세기 초에 그때 굉장히 뭐 일을 많이 했으니까 노동운동의 세계적인 과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노동기구 ILO가 1호 협약에서 8시간 예전에 일주 48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6일 근무 그래도 하루는 쉬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5일이지만 그래도 6일 근무를 해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다. 근로시간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주 40시간제는 47호 협약 굉장히 좀 이렇게 지났죠 시간이. 그때 채택한 새로운 국제 기준에 따른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였지? 옛날에 저희 딸도 되게 좋아하고 그 장원영 씨 있잖아요. 되게 예쁘잖아요. 그 친구가 처음에 아주 옛날에 했을 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어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뭐였지? 무슨 뭐였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맞아 그거요. 거기서 그 왜 마지막에 할 때 생방하잖아요. 생방할 때 원래 뭐 새벽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린 분들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고 어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방송 시간을 아마 좀 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시면 이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을 1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야간 근로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뭐 어린 친구들이 예를 들어 아예 15세 미만이라든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은 원래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약간 보호받아야 되고 사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약간 근로자라기보다는 그냥 보호받아야 되는 청소년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아동 청소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나 근로 시간에 대해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원래 15세 미만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안 되고 15세에서 18세 미만인 사람도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된다. 절대 많이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이돌이나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아무리 우리가 컸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리지 않나요? 저는 제가 중2 때 굉장히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랑 막 되게 진지한 얘기하면서 야 우리 진짜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약간 성숙했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지금 돌아보면 되게 웃긴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이 정도면 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보시면 다 아시죠? 그때 시절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근로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요 일단. 그리고 교육시간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 살아나가야 될 때 이제 그런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이 연소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예요. 자, 6페이지 봅시다. 자, 감시 단속적 근로. 이게 뭐냐면 단속은 약간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게 허용되냐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경비 업무를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밤새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휴게 시간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편하게 주무셔야 되잖아요. 계속 뭐 밤새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해 주시는 저희 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긴장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근데 근로시간 산정이 좀 어려워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근무한다라고 우리가 예정을 하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로 지급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한 금액을 그냥 지급하는 거를 포괄임금제라고 해요. 다 그냥 뭐 연장근로든 뭐든 다 해가지고 요 금액 지급할게. 이게 포괄임금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무직이에요. 지문 찍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뭐 영업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 근로시간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사용자가. 근데 뭔가 모종의 이유로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연장 야간근로 지급하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 포괄임금제로 그냥 다 체결할까?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법률 위반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사무직 근로인 경우, 그러면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반이다라는 게, 이건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 수당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뭐 이렇게 포괄임금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다 포함해가지고 3시간만 책정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3시간밖에 안 하잖아.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너무너무 잘 나가게 됐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당 근로시간이 한 7시간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럴 때 그 미달하는 부분에 포괄임금 약정은 당연히 무효이고, 그렇다면 사용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 판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죠, 이 판례 자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7페이지. 이제 요게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법리가 좀 나왔는데 막 우리가 52시간 제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막 뭐 패션업계도 마찬가지고 패션쇼 앞두고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럴 때 아니 우리 회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때때로 바쁘고 다른 때는 좀 괜찮은데 근데 똑같이 이렇게 근로시간제를 적용을 하면 영업을 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연화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근로시간의 전제는 뭐냐면 매주 5일 또는 6일 출근을 해서 8시간 또는 그 가까이 근로하는 규칙적 형태. 예를 들면 생산직, 사무직, 누가 봐도 이렇게 근로시간 확보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의 서비스화 등의 변화라든지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대응해서 좀 어떤 분은 막 집중적으로 근로를 하고 또 집중적으로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근로시간제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1주나 1일 단위로 규제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평균적인 근로시간으로 좀 유연하게 해보자, 뭐 그런 시도가 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볼게요. 그 첫 번째, 이건 사용자의 사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혼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약간 잘 들어보세요. 근로시간제, 유연 근로시간제가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미리 정한 바에 따라 특정한 주나 날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일부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 아까 말한 그러니까 게임 회사 이런 거에서 장시간 조업을 위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라든지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해서 시기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좀 달리 배분하는 경우,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번기, 노반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니 일손이 필요할 때 일을 많이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8페이지 한번 보면 자, 첫 번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주예요. 2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냥 딱 2주가 바빠.
그럴 수 있거든요. 2주만 뭐 프로젝트 하나로 바쁘고 그 외에는 괜찮아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항 봅시다.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 그러니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요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는 이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한은 뭐냐면 48시간. 2주는 48시간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취업규칙 관련된 규정이니까 10명 정도, 그죠? 10명 이상. 그리고 예를 들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라든지 단체 협약도 취업규칙에 준하는 걸로 판단하게 돼요. 거기다가 합의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보시면 여기 규정할 사항 2주 이내 일정한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정해야 하는데, 뭐 우리 회사는 열흘만 바빠, 2주 내내 바빠, 아니면 아유 한 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만 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고, 근데 40시간은 48시간까지만 그때, 그 다음에 특정한 날에 8시간 초과가 가능한데, 여기 잘 보시면 단위 기간 한 주 동안에 4일 동안은 우리 5일 근무라고 생각해보면 10시간씩 쭉 하는 거예요. 그냥 10시간씩 쭉. 그 다음에 혹은 4일 동안 12시간, 8시간, 12시간, 8시간 요렇게. 그럼 딱 40시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1일 근로시간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잖아요. 근데 10시간씩 쭉 하든 12시간 하든 초과잖아요. 원래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는 당연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이때 바쁘니까 좀 더 하자 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밑에도 보세요. 지금 얘는 1주였고 단위기간 2주를 보시면 1주 동안 6일 동안 8시간씩 하면 몇 시간이에요? 6, 8, 48시간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4일 동안은 8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뭐 10시간, 11시간, 11시간 이렇게 하면 딱 보면 8시간 넘는 거 보이죠? 근데 총합했을 때는 48시간 초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막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업무에 따라서는 뭐 갑자기 조선업계 막 수주를 막 엄청 받아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렇게 몇 개월 단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따로 해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주, 2주 매우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한 달, 2달, 3달이다. 이거는 좀 부담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그냥 8시간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어떤 해에 뭐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요 달에는 엄청 많이 해달래요. 그러면 내가 이 달 끝나면 쉬니까 좀 좋긴 하지만 이 시간들을 버티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2항 봅시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매우 중요하죠. 아까 2주는 취업규칙으로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뭐 취업규칙에 준하는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걸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은 무조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임의로 좀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아까 그 8시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여러 가지로 초과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아까 2주는 48시간이었잖아요. 근데 3개월은 52시간. 그리고 아까 보면 여기 보면 딱히 시간이 나와 있진 않잖아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냥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48시간이면 된다. 뭐 1일 그건 안 나왔는데, 이 3개월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날 12시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라든지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무조건 다 서면으로 작성을 해놔야 돼요. 자, 보시면 왜 서면으로 해야 되냐. 근로자의 생활 규칙을 위협하는 정도가 2주에 비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취업 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협의하라는 거고, 우리 이제 근로자 대표가 뭔지 알잖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취업 규칙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하면 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없는 사업장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자와 하시면 됩니다.
자, 1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대상 근로자는 전 직원이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나 직종이나 직급 등으로 범위를 정해야 돼요. 정말 이례적으로 전 직원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하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써야 되고 3개월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돼요. 3개월이든 우리 회사는 한 달밖에 한 달이면 돼. 2달이면 돼. 이런 거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위 기간이 언제부터냐? 오늘부터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냐? 아니면 다음 달부터냐? 이걸 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위 기간을 평균했을 때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를 하고요. 그래도 52시간 한도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12시간 한도가 있지만 예를 보시면 지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주하고 3주, 그러니까 4주였는데 총 4주를 열심히 일해야 된대요. 근데 1주하고 3주는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52시간씩 일해야 돼요. 그럼 일단 좀 꽤 그래도 연장 근로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근데 2주하고 4주는 약간 이때는 쉬어도 돼. 사실 이때는 거의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28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산해보면은 사실 이게 52시간 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근로자 보호 방안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소자 안 된다고. 이 친구들을 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요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꽤나 많잖아요. 근로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임시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장시간 근로했을 때. 그리고 사용자는 1항이나 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52시간 할 때는 많이 주고 하는데 2, 4주 때는 28시간이니까 얼마 안 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깎아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 되게 부담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 수준 낮아지지 않도록 잘 임금 체계를 잘 만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와 있죠. 이게 법적으로 그냥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범위나 기간, 주별 근로시간, 그 밖의 사항인데요. 자, 2항이 중요해요. 이거 원래 처음에 일본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일본의 장시간 근로가 진짜 좀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덴츠라는 광고 회사 아세요? 혹시 광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진짜 유명하고 꽤 이제 잘 나가는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광고나 이런 게요 굉장히 호흡이 빠르고 장시간 근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불경을 누리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적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일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이렇게 하면 누적돼서 좀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일 때는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무조건 줘야 된다. 라는 게 처음에 이제 그때 옛날에 아베 정권에서 이렇게 무슨 근로시간 개혁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장시간 근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괜찮은 제도다. 이거 가져와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긴 거예요. 적어도 11시간 이상은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인 거죠. 다만 이제 갑자기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천재지변 같은 거. 그러면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11시간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규정의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왜냐면 적어도 내가 알긴 알아야 되잖아. 아니 언제 내가 많이 일을 하는지 과도하게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된다. 근데 또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사안 보시면 서면 합의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 회사에 기계가 고장날지 몰랐던 거지 나는. 아니면 갑자기 천재지변. 그리고 업무량이 갑자기 확 폭등을 해요. 너무 회사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몰랐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변경이 가능하고 이 변경된 사항을 다시 통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금 보전 방안.
마련해서 신고해야 된다. 근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소 근로자이고 임신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면 합의에는 대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범위 근로시간,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고 이 그 당시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현장에서는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고용노동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이 단위 기간에 속하는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별로 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 기간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단위 기간 전체 기간을 말하고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주 전체 근로일별 근로시간이고 특정일에 실제 근로해야 할 시간의 총량 외에도 각 근로일의 시업, 그러니까 시작시간, 종업시간 요거 예를 들어 뭐 9시부터 10시까지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시행령을 보시면 그 아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별도의 규정을 두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서 예방하기 위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신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그 제가 말씀드린 생명보호, 안전보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호나 2호의 사안에 따라서 휴식 시간 주는 게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해하시라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까지 제가 계산하는 거 낼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지금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말만 해가지고 표를 같이 봅시다. 일주하고 사주를 볼게요. 정상 근로 시간이 이거 탄력적 근무 시간이니까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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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이렇게 하면 52시간 안 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조가 이렇게 짜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5에서 8주는 조금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안 나와도 돼. 토요일도 안 나와도 돼. 근데 월요일은 8시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4시간만 하면 돼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6시간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월화수까지 목요일까지는 10시간 그 다음에 금요일 8시간 토요일까지는 또 약간 보완해야 돼서 4시간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다 또 52시간 그리고 또 13에서 16주는 또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4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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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이렇게 하면 다 더해봐요. 그럼 일단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일주에 52시간 안 넘잖아요. 한 주는 넘지만 그 다음 주는 24시간 그리고 52시간, 32시간 이러면 요 기간의 총합이 640시간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16주로 나눠보면 40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이 단위 기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건데 딱 보니까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까 여기는 연장 근로가 일단 아니라고 판단이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취업 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단위 기간의 평균에서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한 주나 날의 근로시간이 그 52시간 있잖아요. 상한이 그 52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이 말로만 하면 좀 어렵지만 요 구조를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요 52시간 안 넘으면 되고 총 해보니까 40시간 안 넘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4페이지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종류인데요. 아까는 회사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근로자 과정이에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데요. 자, 볼게요.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 첫 번째 취업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양을 정하면 1개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이럴 때는 좀 3개월까지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산 기간을 평균해서 한 주의 근로시간이 아까 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데 마찬가지 거의 비슷해요. 보면 대상 근로자의 범위인데 연소자 안 돼요. 15세에서 18세 미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기간하고 이 정상 기간의 총 근로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근로자들이 어차피 나는 일을 하는데 그냥 뭐 어떤 시간이든 선택해서 좀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나가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늦게 들어오거나 약간 이렇게 업무를 했는데 만약에 나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뭐 좀 자유롭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일찍 나와가지고 뭐 7시든 이렇게 나와서 좀 일찍 들어가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 아침에 약간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서 잘 못 일어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뭐 10시, 11시 내지는 뭐 12시라도 출근해가지고 일을 그냥 저녁 늦게까지 하고 퇴근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효율이 높고. 그러면 또 업무 특성상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중요한 사건들일수록 내부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뭐 이슈가 있고 그러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고 우리가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단계는 말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는 약간 제외하고 뭐 다음은 해보자. 그리고 증인은 누구고 뭐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팀마다 당연히 중요한 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개별적으로 전달해서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바쁘니까 가끔은 급하면 막 전화해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건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뭐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 끝날 일을 전화로 하다 보면 급하니까 또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 타임이라는 게 필요해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뭐 1시, 2시 내지는 2시, 3시 이렇게 많이 정하거든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나 종료 시각도 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한 경우라면 그 시작과 종료 시각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항에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정상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한 달간 이상 되면 사람 피곤하다고. 그래서 11시간 중간에 무조건 휴식시간 줘야 돼요. 다만 뭐 천재시간 등이 있으면 가능하고 예외가. 그 다음에 매 한 달마다 평균해서 일주간 근로시간이 그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 초과했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된다는 거죠. 즉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만. 자, 넘어가 볼게요. 개념을 잠깐 다시 봅시다. 우리 아까 조항을 봤는데 특정한 주나 날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한 주 보니까 40시간이 넘질 않아요. 넘질 않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걸로 보지 않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아까 업무가 많고 적고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냥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둘 다 변호사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기 와이프 부인이 그러면 기업은 아무래도 좀 매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남자 변호사님이 저희 개업하신 남자 변호사님이 늦게 출근하시면서 대신 늦게까지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요게 가능한 그런 것 때문에 근로시간을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아프신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그래서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건을 보시면 취업기 측에서 업무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 여기 있어야 돼요. 요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사용자가 시업이나 종업 시각을 근로자에게 명령한다든지 이 결정에 관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 건 안 되죠. 왜냐면 자 보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뭐 허가를 받는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아무래도 전 근로자에게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자, 회사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이거나 도급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상기간도 특정을 해야 되고 총 근로시간도 일주에 40시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조직적 업무 수행이라든지 직장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무 시간대를 정할 수 있어요.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11시부터 12시 아니면 뭐 2시부터 4시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건 좀 더 쉬울 거예요. 훨씬 쉽고 사업장 밖 간주 시간 근로제인데요. 영업직,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그 영업직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고를 하지만 아니 내가 여기 가서 이분하고 미팅해서 영업할 때 얼마나 걸릴지 확인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무직처럼 똑같이 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업무 때문에 지방 출장을 좀 자주 가거든요. 뭐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아니면 전주나 뭐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충남도 많이 가고 대전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도.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로 뭐 다 타임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나 이제 검찰의 수사 대응과 이제 같이 입회라고 하거든요. 수사 입회라고 하는데 같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조력을 좀 하거든요. 변호사들이. 왜냐면 혼자 하시면 되게 일단 무섭잖아요. 아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불려가면 무섭고 내가 잘못했으면 더 무섭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대체 얼마나 형을 받을까 무섭잖아요. 그리고 막 약간 뭔가 분위기도 되게 낯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못 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임금체불 같은 거 아니면 뭐 부당노동행위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노조 되게 나쁘게 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감독관한테 조사를 받는데 거기도 좀 약간 분위기가 좋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력을 하는데 어떤 거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끝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찍 끝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러고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막 진짜 정말 그 좀 복잡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며칠간에 걸쳐서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예상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나는 가서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별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저 의뢰인이 이렇게 처음에 통보를 받을 때는 에이 뭐 이거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몇 마디만 하고 가시면 돼요.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같이 가면 이제 정말 몇 시간 동안 되게 압박 수사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그렇게 근로시간을 특정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려가는 거. 근데 가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업무에 관해서 이 안 보시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한다. 그래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야 하고요. 출장처럼 임시적인 거든 아니면 취재 기장, 외근 판매 사원의 경우처럼 상태적인 것도 무방한데 왜 그 약간 일본어 같은 건데 마와리 돈다는 말 아세요? 기자분들 처음에 딱 입사하시면 그런 말 써요. 그래서 뭐냐면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그 기자실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냥 계속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특종 같은 거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거를 이렇게 마와리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약간 시간 선정이 좀 어렵잖아요. 내지는 그냥 정말 취재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한정 곤란이라는 거는 외근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분이 도대체 몇 시간 근로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17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이럴 때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간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마케팅 아니면 뭐 출장 가는데 본연적으로 한 몇 시간밖에 안 들어 라고 하면 그 통상적으로 그 수행이 필요한 시간인 거잖아요. 그거를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하는 걸로 보는데요. 근데 만약에 초과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진짜 이 업무를 하면 3시간으로는 안 끝나. 한 8시간 걸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드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초과 근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면 합의 시간 간주는 뭐냐면 각 업무마다 수시로 업무 시간 산정하는 번거로움과 산정 방법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나는 초과 근로를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가 야 네가 보고 안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근로시간 산정하는 거에도 굉장히 다툼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줄이기 위해서 아예 간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주 시간과 연장 근로가 있는데 이 간주 근로 시간제는 외근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딱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하루 8시간, 40시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산정을 진짜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다 보고를 했어요, 사용자한테. 사용자도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한 주마다 10시간씩 더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럼 이거는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간주 근로 시간제를 정했다고 해서 연장 근로가 인정이 됐는데 무조건 안 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편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재량 간주 시간 근로 시간제라는 건데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상 업무라든지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변호사 업무가 여기에 참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번에 신입 변호사님 들어오셨거든요. 꽤 많이. 그리고 뭐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을 채용하다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일단 회의를 먼저 하고 쟁점을 뽑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재판이 있어요. 재판이 있고 수사 입회가 있고 구치소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출장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반 사무직이라면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앉아있고 구체적으로 근로하는 것들에 대해 감독을 좀 받거든요. 근데 제가 만일 신입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시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막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서면 작업을 하는데 그 서면을 뭘 쓰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무가 꽤 많이 돌아가고 있고 사건이 많은데 그 선임 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몇 시부터는 뭐 쓰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업무일수록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보화나 기술 혁신이나 서비스 경제화 등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이 넓어지는 거죠. 저희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듀데이트가 있으면 뭐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뭘 보고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의 양보다 질이나 성과가 중시되는, 그렇겠죠. 저희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설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그 업무가 뭐냐가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오거든요. 보시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막 연구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연구하다 보면 실험하다 보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나 분석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 업무, 그런 거. 그다음에 의복, 실내 장식, 공업 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보안 업무.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방송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15분짜리 정말 간단한 학교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촬영에서 편집까지 8시간 걸렸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렵기도 했고. 근데 편집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제대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선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 실내 장식, 공업 제품, 광고 디자인, 보안,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면 합의는 뭘 써야 되냐? 다 비슷해요. 서면 합의는 대상 업무라든지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 등에 관해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셔야 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게 뭐 하루에 8시간이냐 뭐 9시간이냐 이런 거 다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거 봤어요. 쫙 봤더니 하루에 우리 회사는 9시간 일하더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에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수의 평균치로 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근로시간 수에 따라 예를 들어 시급 곱하기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해당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회사는 7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사 중에는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됐는데 주 4일 근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회사들은 우리 회사는 뭐 그렇게까지 주 4일만 하면 되지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또 정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의미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좀 초과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로 그냥 요거는 이렇게 있구나. 그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약간 복잡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임금했잖아요. 우리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임금이 좀 복잡해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임금보다 좀 낫지 않았어요? 그래도 임금보단 이해가 좀 편했죠. 휴게시간 더 쉬워요. 휴게시간 정말 더 쉬운데 두 가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맥도날드 케이스인데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거든요. 우리 그 뭐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시고 또 어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라이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라이더를 하다 보면 내가 그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다른 일 하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8시간 풀로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시거나 3시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법 다 떼고 법 모르겠어. 나는 법 잘 몰라.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뭐 한 4시간 좀 넘죠? 4시간 반? 5시간 근로를 하는데 중간에 30분을 그냥 쉬라고 하고 30분 늦게 퇴근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는 그냥 그걸로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집에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사업장에서 내가 30분 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급한 사정이 있다, 본인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뭐 공부를 좀 예를 들면 더 하고 싶다, 내지는 뭐 그 뒤에 여가 시간을 좀 즐기고 싶다,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간혹.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괜찮아요. 중간에 안 쉬어도 되고 점심도 별로 가게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신에 1시간 일찍 끝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생각에 뭐 나쁘지 않지. 자기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필요하대요. 예를 들어 뭐 시험 준비를 하는 분이야.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도중에 줘야 돼요. 근데 아까 그 맥도날드 케이스에서 뭐가 있었냐면 라이더분들이 싫은 거예요. 아니 중간에 내가 맥도날드 어디서 쉬어? 아니 휴게실이 있다 한들 내가 뭐하러 쉬어? 그냥 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더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사용자도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일견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슈가 됐어요. 뭐야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게시간 동안에 못 쉬고 일을 하잖아요. 그 근로시간이거든요. 임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합의하고 했는데 얘랑 나랑 사용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 편의를 봐준 건데 진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쉬지 못하겠다면 무조건 임금 지급하셔야 돼요. 근데 막 이게 내가 끝까지 싸워보겠다, 내가 진짜 어떻게든 버텨서 안 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해요. 너무 안타깝지. 근데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지금 많이 했거든요. 맥도날드가. 그 이후로 중간에 반드시 쉬게 해줘요. 그리고 다 쉬는 시간 체크하도록 하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휴게 시간 그 방 같은 거 있거든요. 휴게실 같은 거 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조건 쉬라고 해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죠. 이 취지는 뭐냐면
계속적 근로에 따른 피로의 누적을 줄이는 것이고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휴식을 취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 종료 후, 그러니까 1시간 빨리 가거나 아니면 작업 시작 전에 부여해가지고 1시간 늦게 오라고 한다거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등에 반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기 시간이 휴게 시간인지 근로 시간인지에 관한 다툼이 꽤나 많은데요. 판례를 먼저 봅시다.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근로 시간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고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 명목상인 거예요. 명목상 12시부터 1시까지 쉬어 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떤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옛날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브레이크 타임, 식당에 많죠 요즘에.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왜 생겼냐, 이것 때문이에요. 중간에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사업장들이, 식당들이 당연히 그냥 아이 뭐 방에 들어가 쉬세요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쉬어요? 가서 또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임금 청구가 나오고 서로 못 쉬고 불편하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아예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23페이지에 그러면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우리 처음 해봤던 그 판례인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을 영위하는 각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버스 운전기사인 을 등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운행을 하신 다음에 다음 운행까지 시간이 좀 텀이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 내가 근로 시간이면 돈을 받아야 될 거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휴식 시간, 휴게 시간이면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내가 일했는데 억울하게 안 받는 게 좀 싫은 거잖아요. 그런 이제 약간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각 회사 등이 소속된 버스 운송 사업조합과 을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1일 단위 평균 버스 운행 시간 8시간 외에 대기 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어요. 우선. 근데 그때 뭘 하시냐면 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서 청소나 차량 점검, 검사 등의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이 버스 운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저분함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소도 하셔야 되고 차량 점검도 하셔야 되고 주유도 하셔야 되고 세차도 하셔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한 뭔가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했을 때.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리고 대기시간 활용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뭐 하시긴 했지만 보편적으로는 휴게 시간에 휴식을 취하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요 취지를 좀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경비 업무 하시는 분인데요. 잠깐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 지금 24페이지, 25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다른 케이스예요.
것 같은데요. 보통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근로 형태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루를 풀로 근무하시고 맨 풀로 하루 쉬시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18시간이고 휴게 시간 총 6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식사하시는 시간 2시간이 따로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휴게 시간 4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자야 되니까 그 휴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경 볼 때에는 그런데? 그러면 6시간은 뭐 쉬는 시간이니까 돈 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실제로 그러냐 한번 봅시다. 그 휴게 시간 중 상당 시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휴식이라든지 수면 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달리 보았다는 것에는 위법이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심리미진이라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시면 그 아파트에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당시만 해도 요즘 좀 바뀌었거든요. 판례 나오고 나서.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거예요. 저녁에 사실 우리 생각에 보편적으로 무슨 일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순찰을 돌릴 일이 생긴다든지 전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아파트 한 몇 주 전에 그랬거든요. 갑자기 저녁에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경보라 그러나? 그게 아파트 전체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대피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하면 뭐 이렇게 화장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가 뭐 이렇게 후속 조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너무 놀랐는데 설마 저희 집 1층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가봤는데 별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저희 동에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동의 케이스는 아니구나 하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작정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3번 있었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럴 때 당연히 이제 경비 업무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회자됐던 케이스, 제가 되게 잘 아는 아파트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차량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 발레 파킹 같은 것까지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랍죠. 되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쉬시면 너무 좋을 텐데 막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 새벽에 오기도 하잖아요. 되게 밤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요청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 아파트 사정상. 그래가지고 그 차를 받아가지고 뭐 다시 주차를 해주고 또 새벽에 나가신다고 누가 들어오면 또 그 차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빼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우여곡절을 많아요. 그리고 막 지금은 좀 덜한데 택배 같은 거 새벽에 올 때 그러면 또 문도 열어줘야 되고 막 아니면 그 경비실 앞에 보관하거나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휴게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4시간 자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 주무시지 어떻게 주무세요? 그러니까 설령 주무시다가도 누가 이렇게 문 두드리거나 전화가 오면 나가야 돼요. 이게 휴식 시간일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근로 시간이지 무슨 휴게 시간이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휴식이나 수면 시간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 지시, 직원 중요 숙지 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 시간과 취침 장소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야간 휴게 시간, 그러니까 24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이때 근무 초소, 즉 경비실 다 공개돼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잖아요, 다들 경비실, 그죠? 경비실 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면 상태,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까지 괜찮다는 거죠. 졸아도 돼, 앉아서 자는 건 괜찮아. 그런데 급한 일이 발생할 때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자요? 사람이 편하게 못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간 휴게 시간에 근무 초소 내에 조명을 켜놓도록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저기 사람이 있구나. 내가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야간 휴게 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 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나머지 휴게 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좀 방해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여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가서 또 보셔야 돼요. 언제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언제 나가야 될지. 그럴 때. 그렇게 종합해보면
야간 휴게 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이나 수면 시간으로 보기가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 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휴게 시간 규정이. 자, 다음 케이스 봅시다. 현업 공무원 등의 지방 공무원은 근무 명령에 의해서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원칙적 접근. 그리고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이 현업 대상자에 대해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월 지급 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지자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 근로 시간이 미달되도록 근무 예산을 편성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공무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애매하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보다는 공무원 관련된 규정이 먼저예요. 거기에 특별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지만 거기에 전부 다 규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중요사항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규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적용을.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공무원은요, 예산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예산에서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거든요. 급여도 그냥 혼자 못 돌려요. 사기업처럼.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일이 많아.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세금도 좀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더 주면 안 돼? 더 받으면 안 돼?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편성 지침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르면 보수 규정에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원래 지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 미달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냐는 거죠. 그런 싸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거는 설령 다른 규정에서 저렇게 좀 달리 정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거는 보편적으로는 그 내용을 따라야 된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내용 들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보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드시죠? 아니, 저 요즘 진짜 힘드네요. 기침 진짜 다 거의 다 났고 기침이 좀 멈추지 않아가지고 약간 불편한데 여러분 다음 주 시험이니까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프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감기 환자가 꽤 계신 것 같아서 조금 관리 잘 하시고 정 힘들면 병원 도움 받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못 쉬니까 잘 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특히 이제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감기가 좀 심하게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수액을 맞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자주 맞으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잘 봐가지고 또 한번 그 의사 선생님 잘 진단 받아서 정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그런 도움도 좀 받는 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6페이지 가산임금 볼까요? 이것 때문에 그 소송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임금,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사장님이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장근로에 대한 거 내가 50% 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가산을 했는데 야간근로는 몰랐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장님이 내가 그냥 연장근로 하면은 그냥 50%더 주면 되지. 근데 야간근로에
거에 대해 더 좋은 걸 몰라가지고 금액 산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되게 미미해요. 해보니까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장님이 나쁜 마음 먹고 근로자한테 예를 들어서 3만 원 안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몰라서 못 준 거였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나가면서 약간 기분이 뭐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너무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근데 이 규정 때문인데 한번 보시면 일단 취지를 먼저 보면 가산임금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통해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억제하고 제가 그때 최근에 말씀드렸죠. 근로자의 건강이나 문화생활의 침식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제도화했다라고 하면서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법정수당이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죠. 연장 근로수당을 먼저 보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저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통상임금? 굉장히 어려웠던 그 임금에 대해서 산정하는 거죠. 퇴직금은 평균임금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벌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56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벌칙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예요. 꽤 크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27페이지.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보시면 근로의 적법성과 상관없이 규칙적인 근로 형태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본 유연화 제도 막 있었잖아요. 선택적 근로 시간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일반적인 거 규칙적 근로의 경우에는 일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한 부분이 연장 근로가 되는 것이고요. 유연화 제도라는 게 있는데 단위 기간 동안 또는 정상 기간의 평균한 일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주난 아래 일주 1일에 대해서 규정된 상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아까 우리 다 했잖아요. 뭐 일주에 40시간 초과해서 뭐 2주에 48시간, 3개월 52시간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근로 형태의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 아니에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 좀 혼동이 좀 오는데 뭐냐면 나랑 회사는요 그냥 한 주에 하루에 7시간 그래서 5일이라니까 35시간만 근무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일견 그냥 제 생각에 근데 나 우리 회사 일이 많아갖고 8시간 수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나랑 계약은 7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되게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소정 근로 시간을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어느 날 8시간으로 근로한 경우에 소정 근로 시간은 초과를 하죠. 맞죠? 맞는데 근데 법정 근로 시간 몇 시간이에요? 법정 근로 시간 1일? 그렇죠. 8시간? 일주 40시간이잖아요. 안 넘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연장 근로 시간 수당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 할 때 되게 문제 많이 삼거든요. 근데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용자가 그래도 이 친구가 되게 일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너 일 많이 하니까 잘하니까 내가 더 하는 거에 더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7시간 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임금 더 줄게. 연장 근로 수당 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실 때 당사자 사이에 법내 초과 근로 그러니까 지금 7시간인데 1시간 더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요 아래 판례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어렵지 않죠. 요거는 좀 그래도 비교적 쉬운 내용이에요. 자, 연장 근로가 그랬어요. 휴일 근로 이거 진짜 판례 엄청 많고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툼 끝에 요게 생겼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 쉬어요. 주 5일 근무라서. 근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 일을 안 해도 하루치 월급을 받아요. 아니 1급이겠지. 하루치 급여를 받아요. 근데 회사가 바빴어요. 아니면 뭐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갑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8시간까지 일을 하잖아요. 휴일 근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100분의 50 더 받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일한 만큼 그러니까 하루치는 원래 받는 거고
그다음에 연장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씩 더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부터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해서 뭐냐면 원래 쉬어도 받는 금액이 하루치잖아요. 하루치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루치 일을 했어요. 그럼 일한 금액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휴일이에요. 그럼 50%더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 8시간만 근무한 게 아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2시간을 더 했네? 뭐예요? 연장 근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8시간 초과하면 더 받아야 돼요. 50%. 네, 요게 싸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법엔 당시에는 그냥 휴일 근로는 50%더 준다고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지금 바뀐 거잖아요,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나 10시간 했는데? 그러면 100%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회사는 뭔 소리야. 야, 법을 봐. 그랬더니 법에 50%밖에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요구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다툼이 너무 심하고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법률을 아예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 우리 기준을 정하자. 8시간까지 휴일 근로한 거는 50%만 더 주면 돼. 근데 8시간 넘으면 연장 근로잖아. 그러니까 100%를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 플러스 50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급 대상은 휴일 근로인데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합리적인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서 특정의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우리 회사가 토요일 날은 이제 뭐 휴일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토요일 날 갑자기 뭐 계속 행사가 많아졌어요. 외부 뭐 세미나도 많아지고 우리가 주최해야 될 거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특정한 주의 토요일은 그냥 근로일로 하고 대신에 주말 쭉 쉬라고 해서 월요일을 휴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일 수당 원래 그 100% 주는 거, 그 다음에 일하면 또 하루치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휴일 근로 수당 50%더 줘야 되잖아요. 250%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만큼만 주고 대신에 월요일날 쉬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거. 그래도 나름대로 법원이 되게 합리적으로 고려하려고 하는 데 보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딱 지금 계속 저랑 공부하면서 느낌이 아마 올 텐데 되게 법이 세다.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하기 참 어렵겠다.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근로자 보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 근데 마냥 근로자 보호만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사실은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근로자도 존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이거나 어떤 상황을 둘 때 합리성이 있을 때에는 약간 그 뭐랄까 허용 규정을 좀 두는 거죠. 판례든 규정이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나오는데 휴일은 그러니까 야간 근로가 나오는데 야간 근로는 10시부터 6시까지예요. 꽤 길죠. 10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근로를 말하고 이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휴일에 나왔는데 또 그냥 이제 오후부터 일을 하면 돼가지고 오후부터 일을 하다가 갑자기 10시가 넘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포괄임금제만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의 중요한 거니까 오늘 수업은 거의 마치는데요. 이런 거예요. 사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임금하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임금하면서 되게 산정하기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야 이거 임금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쵸? 굉장히 복잡하죠.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뭘 하고 싶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그러니까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복잡해요.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잘못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생각보다 크거든요. 왜 여러분 해외 갈 때요 전과 있으면 다 표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위험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억울해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약간의 나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사정상 조금 어렵기도 하고 다 줄 수가 없으니 그냥 퉁쳐서 전체 금액을 퉁쳐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꼭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나쁜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뭘 하냐면 포괄임금제라는 걸 만들어요. 말 그대로 포괄임금제라는 건 전체를 다 포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통으로 쓰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근로기준법 아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근데 명확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해가지고 그냥 근로자가 언제 일하든 몇 시간 일하든 휴일에 일하든 말든 상관없고 야간에 일하든 말든 똑같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의 그런 취지가 좀 잠탈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취지의 다툼이 많았는데 자 보시면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기본임금을 정하는 거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기본급 얼마, 최저임금 이상이거든요. 그거 정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거 이상으로 이제 일하면 100분의 50 가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괄임금제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한다든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재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재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 이게 포괄임금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퉁친다는 거. 퉁쳐서 얼마 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계약이나 단체 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치지 못하는 데는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긴 어려운데 더 많이 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는 건데요. 자, 30페이지에 이렇게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보셨어요? 이 내용 어때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랬을 때 지금 정산한 내역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괄임금제 아니야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법사항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임금협정에 따라 한 밑에서 대여섯 줄 보시면 각 회사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임의의 기준에 따라서 역산해서 지급한 것 뿐인 거죠. 그런 걸로 볼 때는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일했고와 상관없이 그냥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준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요거를 기준으로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원심 고등법원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잘못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31페이지 볼까요? 비교 판례인데요. 또 앞에 있던 운수사업장과 약간의 케이스가 다른 건 뭐냐면 일부 수당은 포괄임금이라고 봤어요. 근데 다른 수당은 포괄임금이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지금 잠깐 차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부분의 문단 두 개는 똑같죠. 그죠? 판례랑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뭐예요? 마지막 문단의 경우죠. 보면 그 연장하고 야간 근로는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역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임금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뒤에 거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노선 수당과 별도로 지급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선 수당에는 연장 야간에 있는데 휴일 근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휴일 근로할 때 별도로 지급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소정 근로일수 18일 초과한 날마다 하루당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기본 시급의 150%의 가산율을 고려해 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별도로 지급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포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임금협정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휴일 근로수당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포괄임금 약정을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연장 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기본 임금과 별도로 좀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 게 있거든요. 그게 포괄임금이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글만 쭉 보면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
성격상 이제 연장 근로를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지는 그 근로들이 있거든요. 너무 우리 회사는 일이 많아가지고 해야만 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기본임금과 별도로 이런 거죠. 어떤 회사는 그냥 매월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르겠고 당신이 얼마를 일하든 휴일에 나오든 예를 들면 야간 근로를 몇 시간이나 하든 상관없이 그냥 통으로 뭐 400만 원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500만 원 줄게, 뭐 6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완전 포괄임금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 내가 얼마를 받을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임금 협정하는데 1000만 원 줄게. 근데 너의 기본급은 500만 원이고 이런 수당 다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수당은 얼마, 야간 근로 수당은 얼마, 그리고 휴일 근로 수당은 얼마. 뭐 책정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기본급에 대해서 0.5%를 더해서 더 가산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라는 게 있다면 어때요? 그거는 일행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한 거기 때문에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국가는 별도로 연장, 야간, 급여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포괄임금제 좀 혼동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것만 알아두세요. 포괄임금제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산정하기 어려운 되게 특수성 있는 업무에만 적용이 된다. 사무직처럼 지문 찍고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안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근로인데 예를 들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준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냥 기본급이 돼버려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연장근로, 야간근로 다 포함해서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명목이 없어요. 그럼 그냥 포괄근로라서 거기에서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송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방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술형 한 문제 나올 건데 그 법학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마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법률 시험 목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 모르겠으면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는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그 위에 올라가시면 도서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그 사례집이 엄청 많아요. 아무거나 괜찮아.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거나 괜찮고 사례집에서 첫 번째가 문제 제기 또는 서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뭐 어떤 문제를 내요. 예를 들면 지금 포괄임금 냈다. 그러면 거기서 쟁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쟁점이 뭔지를 먼저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 사업장에 포괄임금제가 맞는지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쟁점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그 쟁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포괄임금의 성격, 조항이나 법적 어떤 판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쓰셔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대입해 봤을 때 이 사안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뭐 포괄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럼 제가 포괄임금은 사례로 안 내겠죠?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안 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괄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게 이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먼저 봐야겠죠. 첫 번째. 그랬는데 우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 하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근로시간 다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먼저 써야겠죠.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임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하게 이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다 산정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겠어요? 형사처벌 당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지급 청구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구조화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 꼭 쓰시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 비슷한데 또 여러분 굉장히 인원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그 평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쟁점에 대한 단어 내지는 판례 이런 게 있으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점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라도 하나 쓰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형식에 대한 점수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좀 주의해서 하시면 좋겠고 출석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출석은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면 사실 여러분 시험이 의외로 변별력이 좀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낸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낸다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점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점수 구간 중에서 비슷한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점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 봐요 출석을. 그래가지고 그 출석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몇 번 지각한다고 해서 제가 출석 뭐 한 번 뭐라 그러지? 결석으로 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약간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 자료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추가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